7월 24일 날 테슬라의 실적이 나오고요. 7월 25일 날 알파벳의 실적이 나옵니다. 수요일에는 애플과 메타의 실적이 나오고 목요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의 실적이 나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의 실적이 나오기 직전에 네. FOMC가 열립니다. 금리를 올린다라는 이 과정에서 실적이 뒷받침이 된다 그러면은 시장을 강하게 만드는 모멘텀이 될 거고, 금리를 추가적으로 더 올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미스가 나는 기업이 한둘 나온다 그러면은 오히려 시장은 조금 더 충격을 받을 수 있다.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7월 말까지의 움직임도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7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박싱데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롯데가 빅테크의 실적, 그리고는 FOMC가 다 겹쳐 있는. 유튜버 설명왕이십니다. 태희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침 일찍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상반기 전체적으로 한번 업데이트 해주실 건가요? 네, 제일 네, 일단은 한번 시작해 상반기가 주시죠.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하다 네. 보니까 네. 상반기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고, 한국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 그리고는 하반기의 경기 침체에 대해서 오늘 좀 짚어보려고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 PT 좀 띄워주시면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나스닥이랑 다우존스, S&P 500이랑 코스피의 지수의 움직임입니다. 근데 지수 움직임을 보시면은 어찌 보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우상향을 쭉 잘 보였다라고 볼 수 있고, 반면에 이제 나스닥 밑에 있는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연간 YTD 기준으로 3.8%밖에 오르지 않았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미국의 대형주들 중에서 특히 뭐 나스닥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은 상승을 했지만 다우존스는 상승하지 못한 게 매우 특징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6.93%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S&P 500 기준으로 보시더라도 16.51%, S&P 500과 코스피가 비슷한 상승률을 보였다. 이 정도를 보시면서 말 그대로 S&P 500에도 반도체와 그다음 경기 방어주 전체적으로 좀 종합돼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쪽은 반도체지만 또 경기 방어주가 복합적으로 포함돼 있다 보니까 지금 S&P 500과 코스피는 비슷한 방향성을 보인 게 특징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유로스톡스입니다. 유로스톡스는 최근 5월부터 움직임을 보시면은 움직임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5월부터 7월까지 꾸준히 랠리를 보였습니다. 네. 이 부분이 지금 5월부터가 좀 더 많이 이제 좀 시장의 주목을 끌었던 것은 AI에 의한 생산성 혁신. 그러니까 AI가 얼마나 EPS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지금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나스닥 밑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상해입니다. 상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도체 쪽도 아니고 선진국도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뭐 정치적인 이벤트도 분명히 존재를 하겠지만, 이제 핵심적인 거는 AI에 관련된 쪽은 우상향을 보였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주목을 받으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투심을 좀 끌어올렸는데, 네. 같은 아시아, 같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또 EM, 우리가 선진국과 좀 대비되는 신흥국에 포함되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했다라는 점. 최근 3개월을 보시면은 이런 부분을 놓고 보실 때 약간은 차별화되는 게 올해 상반기의 특징이었고, 이것은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이어질 거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시장의 특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4월이랑 7월, 그러니까 3개월 전과 현재 상황의 페드워치,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 선물 시장에서 앞으로 기준금리가 어떻게 변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왔는데요. 지금 4월 3일 기준으로 보시면은 우리가 기준금리가 5% 상단에서 더 이상 오르지 못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제 종가 기준으로, 어제 마감 기준으로 페드워치를 보시면은 지금 저희가 4월에 나왔던 데이터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 사각형인데요.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아예 제로가 됐어요. 그리고 뭐 지금 기준금리가 이미 위에 올라와 있다는 것도, 더 상승했다는 것도 분명히 포인트가 되겠지만, 여기에서 핵심적인 거는 내년 1월 혹은 내년 3월까지도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배팅값이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된다라는 건데, 이 부분은 제가 밑에도 적어놨지만 긴축이 장기화된다라는 거는 결국 성장을 해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성장이 위축된다라는 부분에서 다우존스는 못 가고 있는 거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유효한 섹터, 말 그대로 AI에 의해서 EPS가 올라올 수 있는, 실적이 올라올 수 있는 이쪽 섹터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가 발생한 게 상반기였고, 하반기에도 이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반기에 이제 준비해야 되는 부분은 말 그대로 성장이 위축되는 과정에서 생활 필수품, 경기 방어제, 이쪽의 실적이 얼마나 여기서 버텨내줄 수 있을 것인가. 어제 뭐 제조 PMI도 잠깐 나왔었고, 네. 그전에 나왔던 데이터들도 다 보면은 특히 지금 미국을 제외하고 중국이나 유럽은 이미 경기가 꺾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게 과연 경기, 실적이 버텨줄 것인가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이 경기가 좋으니까
오히려 금리 시장, 말 그대로 기준금리를 바라보는 전망은 계속 고금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롱과 숏이 양쪽 다 맞는 상황이다. 롱을 외치는 분들은 아니 그래도 빅테크가 실적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숏을 외치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는 무시하면 안 된다. 이 부분에서 지금 좀 시장이 많이 어렵고 그 어떤 전문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계속 간다라는 얘기는 못할 거예요. 말 그대로 저는 계속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사이클 고점은 좀 멀었습니다. 뭐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더라도 아니면은 이번 경기 사이클을 보더라도 이번에 경기가 확장되고 이게 이제 최대한 우리가 늘려본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를 고점을 8만 원을 볼 것이냐, 9만 원을 볼 것이냐. 말 그대로 이번 DDR5에다가 AI까지 다 반영이 되고 이번 경기 확장기가 끝까지 좀 지속되게 되면은 분명히 우리가 지금 투자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네. 문제는 상반기에 반등한 부분이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고 하반기 경기 침체에 의해 가지고 이게 완만하게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 조금 꺾였다 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 이거는 전문가 그 누가 나오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하세요도 안 되고 적극적으로 파세요도 이야기할 수 없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가 많이 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제가 오늘 빅테크에 대해서 다들 좀 자료를 들고 왔는데요. 애플 기준으로 보시면은 애플이 지금 EPS 기준으로 내년까지 11.5% 성장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포드 PR이 29배까지도 조금 선반영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뭐 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넘어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보여주는 이유는 확실한 숫자가 기대되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고 있고요. 다른 종목도 한번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현재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18.6% 성장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 포드 PR이 31배까지도 지금 좀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지금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실적 같은 경우에 조금 미스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이게 440%라는 숫자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지금 포드 PR 기준으로 보시면 40배예요. 이만큼 성장을 할 것이고 그 기대라는 게 지금 시장 상승 전반에 깔려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도 40% 성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글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주가가 못 가고 있어가지고 많은 투자자가 구글은 왜 못 가요? 우리가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챗 GPT가 그만큼 대단한가요?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 성장을 할 것이다. 말 그대로 이걸 증명해낼 것이냐가 앞으로 시장의 가장 큰 키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메타 역시도 75% 가까운 성장을 보일 거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치들에 의해서 나스닥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 네. 월스트리트에서도 지금 버블이냐 아니냐 논란이 꽤나 많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또 가져온 거는 엔비디아 그리고는 애플 테슬라에 대해서 완전히 좀 상반된 투자 의견이에요. 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이라고 우리가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AI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혜를 입고 있다. 말 그대로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인 성장을 보일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다들 매수 의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애플이랑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나와 있어요. 이 다운그레이드라고 돼 있는데 지금 테슬라는 어제 또 인도량을 발표하면서 목표 주가가 다들 바뀌고 조금 투자 결서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립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지금 고금리인 상황에서 애플이 주로 판매하고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스마트폰입니다. 내구재죠.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결국 판매하는 거는 자동차입니다. 내구재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고금리 환경이 이러한 내구재 제품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거를 월스트리트에서도 분명히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올라가는 이유,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 주가를 올려잡고 있는 이유는 AI가 그만큼 생산성 혁신을 이끌 거고 많은 투자를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차별화된 의견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투자를 함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현금이 얼마나 유동적으로 잘 흐르느냐. 그리고는 이 기업이 경기 침체에 얼마나 영향을 덜 받을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투자를 많이 좀 나누어서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수는 무너지지 않더라도 네. 시장 심리가 좋으니까 계속해서 저가 매수는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살 때 정말로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기업에 명확하게 아이디어를 갖고 투자를 해야 승리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네. 설명답게 굉장히 한 예. 번에 예, 좋습니다. 예, 예, 설명을 좋습니다. 예. 해주고 계시는데 예. 잠깐만 순간 네. 고르고 가겠습니다. 지금 차별화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상반기에도 차별화가 됐는데 하반기에는 더 그게 심화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게 키 맞추기
감축이가 아니라 가던 종목이나 가던 지수만 더 간다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그렇게 지금 보여야 제가 될까요? 이거를 딱 가져온 이유도 뭐냐 네. 그러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별로 거리낄 게 없어요. 네. 말 그대로 빅테크들이 다들 투자를 할 거고 빅테크에 투자해 가지고 발주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 TSMC라든지 그게 아니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쪽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플러스가 될 거고 네. 그렇게 되면은 투자자들도 계속해서 매도보다는 매수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전까지도 계속해서 좀 사람들의 공매도에 시달렸던 이유는 실적이 안 나올 거야. 인도 대수가 좀 떨어질 거야. 할인 판매한 이유는 재고 관리가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걱정을 했는데 그게 이제 주말 사이에 우리 그래도 잘 팔았는데 하면서 공매도가 이제 조금 타격을 입는 그런 상황이 어젯밤에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는 그래서 테슬라의 영업이익이 이번에도 10%대가 나올 것인가? 네. 아니면은 지난 분기 19%였는데 이번에는 이게 15%, 13%로 떨어지면 어떡할 것인가가 또 다음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핵심은 결국 실적이 될 거다. 애플 같은 경우에도 어제 빠진 이유를 보시면은 중국에서 이슈가 좀 나왔어요. 네. 이게 새로 나온 비전 프로가 좀 이게 제조가 어렵다. 유통이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시 일정에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매도도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은 시장에서 뉴스 하나하나에서 돈을 벌 수 있냐 없냐 이걸 핵심으로 볼 거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난 한 3개월 전으로 되돌아가 보면 네. 처음에 경기 침체 얘기가 좀 심각하게 나올 때 빅테크가 아무래도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빅테크가 좀 살아나다가 결정타가 이제 AI가 나오면서 이제 확 불이 붙었는데 이제 와서 보면 그때하고 지금 비교를 해주셨으니까 비교해 보면 그때하고 차이를 보면 이자율이 한 최소한 50bp 이상 전체적으로 쫙 올라왔거든요. 그럼 이자율이 그야말로 스테이 롱거 하면 과연 이 빅테크와 특히 또 AI 관련된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더 잘할 것이다. 그런 의견들이 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장 금리도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빅테크의 현금 흐름도 조금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 금리 같은 경우에는 국채 시장에서의 금리가 2년물은 변동이 좀 있지만 10년물은 그때와 지금이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네. 말 그대로 지금 이게 미국의 모기지 금리도 그때도 6% 중반대 후반대였고 지금도 네. 6% 중반대 후반대입니다. 기준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골드만삭스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2007년과 유사하다. 네. 말 그대로 기준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긴축 효과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네. 시장 금리가 변동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에서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죠. 우리가 대출할 때 금리가 높게 유지된다 그러면은 레버리지를 일으키기가 힘든데 이러면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고요. 근데 여기서 생산성을 이끌 수 있는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AI가 나오다 보니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현금으로 투자를 해서 오히려 사람을 줄여버리는 이러면서 EPS를 끌어올리는 이런 효과로서 좀 증시를 이끌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장 금리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도 여전히 유동성이 많고 그리고는 시장 금리가 크게 반응하지 않고 경기가 무너지지 않는 상황에서 자꾸 인플레에 대해서 걱정이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더 센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은 핵심은 이제부터는 실적이다. 결국에 돈을 정말로 벌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슈가 된 게 가격 인하의 덕을 이제 보고 있는 건데 그 가격 인하 때문에 EPS나 그런 이익에 네.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안심을 시키고 간다면 조금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네. 한 가지 더 우리가 또 포인트를 짚어야 되는 게 미국 내에서 모델 X에 대한 가격을 올렸어요. 모델 Y에 대한 가격을. 이게 올린 부분이 또 반대로 보면은 재고 관리가 안 될 때는 이 시가라고 저희가 네. 부르고 있는데 테슬라가 자동차를 시가로 팔고 있어요. 네. 네. 재고가 쌓이면은 할인을 해버리고요. 네. 재고가 좀 잘 팔리냐면은 바로 올립니다. 네. 온라인 판매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가격을 올렸어? 재고 관리가 잘 되나 보네? 하고 이걸 또 숫자로 증명을 해버렸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좀 더 폭발적으로 올라갔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잠깐 차트를 좀 띄워주시면은 네. 지금 제가 이게 유나이티드 헬스의 차트와 그다음에 테슬라의 차트입니다. 네.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에는 CEO가 나오셔가지고 우리가 하반기에 조금 이제 좀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라는 네. 얘기를 하자마자 이때 뭐 이날 기억을 하실 거예요. 유나이티드 헬스가 7% 하락을 하고요. 네. 보험주 관련된 혹은 약국 체인 관련된 모든 섹터가 박살이 났어요. 네. 이게 왜냐 그러면은 경기 침체가 오면은 연말에 조금 안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코로나에 의해서 이연 수요라고도 볼 수 있는 노년층의 병원 방문이 늘어나면서
보험에 대한 우리가 보상비가 늘어날 것 같다. 네. 그래서 보험업계 혹은 병원업계가 조금은 힘들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완전히 주가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나이키에서도 관찰이 됐습니다. 네. 나이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번에 실적 재고 문제가 나오면서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이제 뭐 7월 말 일정을 네. 갖고 왔는데 핵심은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월 24일 날 테슬라의 실적이 나오고요. 네. 7월 25일 날 알파벳의 실적이 나옵니다. 수요일에는 애플과 메타의 실적이 나오고 목요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의 실적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의 실적이 나오기 직전에 네. FOMC가 열립니다. FMC가 발표하는 날은 28일인가요? 27일 목요일입니다. 27일이네요. 네,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28일이니까. 네, 그래서 요때 발표를 하고 요러고 난 뒤에 이제 저희가 장 마치고 난 뒤에 또 빅테크 실적을 보게 되는데 네. 그렇네요. 요렇게 되면은 이번에는 아마 금리를 올릴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근데 금리를 올린다라는 이 과정에서 실적이 뒷받침이 된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좀 시장을 강하게 만드는 모멘텀이 될 거고 금리를 추가적으로 더 올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미스가 나는 기업이 한둘 나온다 그러면은 오히려 시장은 조금 더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7월 말까지 저희가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7월 말까지의 움직임도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7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박싱데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롯데가 빅테크의 실적 그리고는 FOMC가 다 겹쳐 있는 이게 묘하게 되겠네요. 애플하고 네. 메타까지 나오고 FOMC 발표 나고 네. MS하고 아마존이 나오겠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혹자는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전문가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지금 엔비디아는 실적이 좋겠지만 지금 우리가 메타도 마찬가지, 구글도 마찬가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까지 다들 투자를 해야 된다. 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기업들은 AI를 돌리기 위해서 반도체를 사야 네. 되고 여러 가지 코딩을 해야 되는 투자가 필요하다. 비용이 지출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해낼 건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게 막 뭐 20% 성장, 뭐 40% 성장, 네. 70% 성장을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가이던스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시장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실적 발표에서 많은 투자자가 관찰을 할 거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하반기 대응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역시 뭐니 해도 빅테크와 AI 관련된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그냥 나오셨으니까 네. 국내 시장, 한국 시장의 AI 관련돼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한국 시장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한국 시장 소프트 파워는 너무 약하다. 네. 라는 말씀을 드려요. 네. 이게 뭐 환경적인 문제도 있는 거고 네. 한국에 있는 빅테크라고 했을 때 네이버 카카오를 많이들 떠올리세요. 네. 근데 절대적으로 네이버 카카오가 이게 뭐 분할인 이번 이런 걸 다 제외를 하더라도 예. 네이버만 놓고 보더라도 PER이 지금 40배. 네. 30배 후반입니다. 네. 근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미국의 빅테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그만큼 빠르게 따라잡아주고 있고 그 다음에는 EPS 기준에서 혹은 뭐 포워드 PR 기준에서도 네이버보다 훨씬 더 저평가를 받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네이버가 애매한 주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빠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패시브 자금이 있고 이게 기간 수급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올라가기에는 딱 픽해서 들어오기가 어렵고요. 네. 그리고는 이 부분에서 국내 시장이 크냐 작냐를 보면은 국내 시장 파이도 너무 작아요. 네. 그러니까 국내 시장이 이런 뭐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렇게 뭐 코딩하시는 분들의 능력치가 좋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좀 너무 작다라는 점. 우리나라에서 글로벌로 이렇게 통용되는 소위 말하는 어플 같은 게 킬러 앱이 없다라는 점.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AI 관련돼서도 하이닉스, 삼성전자처럼 혹은 반도체 이게 우리가 뭐 공급망처럼 하드웨어 중심으로 또 이번에도 봐야 되지 않나. 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적당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중심으로 본다면 견해가 어떠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이닉스가 최근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는 점,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좋은 이게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반도체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AI가 더 많이 발달할수록 연산은 더 많이 하게 될 거고 데이터는 더 많이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부분에서 이번에도 슈퍼 사이클이 올 거냐, 그럼 일반적인 그냥 산업 사이클의 고점으로 가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물음표를 던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원래 사이클이 좀 있는데 네. 이번에 AI가 이렇게 받쳐줄 수도 있는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앞서서 예. FOMC 뭐 공교롭게 그렇게 네. 실적 발표와 맞물렸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금리는 어쨌든 올린다고 가정을 하면 한번 7월에 올린다라고 가정을 하면 금리는 올라가는데 경제 지표가 지금 여러 개가 지금 그래도 견고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노동 시장도 그렇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실적이 만약에 몇 개가 좀 중요한 게 무너진다. 네. 좋다면 주식 시장이 굉장히 환호할 거다. 아까 말씀해 주셨고 만약에 몇 개가 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온다. 그런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은 지금 AI 관련된 혹은 나스닥 중심, 빅테크 중심으로 상반기에 차별적인 상승이 있었어요. 그럼 그 중에서도 기업별로 또 세분화된 차별화가 발생을 할 것이다. 말 그대로 엔비디아는 버티더라도 애플은 무너질 수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버티더라도 구글이 무너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시장이 되게 지금 재밌는 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올라온 게 챗 GPT로 새로운 검색 시장을 열 거다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은 반사적으로 여기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는 구글입니다. 네. 그럼 이런 부분에서 서로 약간 보합되는 이런 관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또 구글은 구글만의 뭔가를 보여줘야 될 것이고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만의 뭔가를 보여줘야 될 거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물음표를 띄울 수밖에 없다. 그 부분에서 지금 구글이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과연 어느 정도로 이해될 것이냐. 네. 이게 중요하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빅테크 안에서도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7개 안에서도 네. 좀 차별화가 날 수 있다.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늠자가 또 실적이 될 수 있기 네. 때문에 잘 살펴볼 필요가 7월의 있을 것 마지막 같아요. 주가 네. 따끈따끈할 거다. 그런 말씀 그러게요. 해주셨습니다. 네. 유튜버 설명왕 테이버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